안녕하세요. 자,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한 12%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관련돼서 실적 내용과 그 다음에 어닝 콜 내용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실적을 좀 보죠. 네, 실적을 보면은 제가 좀 정리해놨어요. 레베뉴는 25.18 빌리언, 네, 예상치는 25.37 빌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슬라이트 미니라 하죠. 미니 미스가 나왔는데 EPS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earning per share이죠. EPS 보면은 이익이 주당 72센트, 원래 예상치는 58센트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4센트나 비트를 한 거예요. 그럼 58센트에 14센트면 몇 프로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빅 비트를 쓸게요. 이렇게 미스하고 비트가 나왔지만은 미스하고 비트만 나오면 쓰면은 뭐 크기를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살짝 미스를 냈지만 이익 면에서는 엄청난 큰 비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관련돼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딜리버리를 보면은 Q3 때 46만 3천 대 딜리버리가 있었고요. 생산은 47만 대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 놓는 게 아마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넷 인컴이 2.2 빌리언 달러가 나왔다. 이게 제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오토 그로스 마진, X 크레딧, 그쵸? X 뭐 레귤레토리 크레딧을 하는데 X 크레딧 할게요. 요게 17.05%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올림해서 17.1%. 요거는 시장의 예상치의 14.9%를 엄청나게 뛰어넘는 그쵸? 마진입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그 Q3 때 사이버 트럭의 그 FSD 부분이 조금 그 크게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토그로스 마진 부분이 여기에 일회성, 원타임 이벤트가 혹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요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F, Operating Cash Flow죠. 요게 6.3 빌리언이고요. 자, Free Cash Flow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이것도 Free Cash Flow 2.74 빌리언. 자, 이거는 월스트리트 예상치의 2배예요. 2배.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다 2배나 더 많은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제가 테슬라의 관전 포인트라는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어요. 하나는 마진, 또 하나는 L, 뭐죠?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를 좀 유심히 봐야 하고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돼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결국은 테슬라 주가를 움직일 요소다, 핵심 요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일단은 마진, 오토그로스 마진에서는 뭐 예상치를 완전히 그냥 박살냈죠.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왔고 거기다가 여기에 그 가이던스를 보면 숫자는 별로 없어요. 숫자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기 있어요. 로커스트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로커스트 대신 affordable 모델 2025년 상반기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했던 테슬라의 관전 포인트 두 가지가 핵심이다. 마진과
로우 커스트 모델,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 이게 다 언급이 됐고 이게 저가형 모델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쵸,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가이던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24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분기까지 포함한 거예요. 다음 분기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slight growth가 있을 거다. slight growth. 그러면은 이게 slight growth라는 게 지금까지 그 생산, 그러니까 딜리버리 숫자를 보면은, 그쵸? 얘네들이 expectation 자체가 지금 한 175만 대 정도 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5만 대. 근데 작년에 181만 대인가요?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는 테슬라가, 그쵸, 처음으로 성장 미스를 좀 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딜리버리 넘버를 다 더해보면 Q1, Q2, Q3, 그럼 Q4에는 얼마큼 할지가 대충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5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Q4 때는 이건 역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Q4 때는 딜리버리 성장률이 한 10% 정도 되지 않겠나,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은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웃도는 성장률이에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한 1% 정도 Q4에 딜리버리 성장률이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10배나 뛰어넘는 예상치예요. 예상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우리가 역산해서 나오는 숫자예요. 테슬라에서 얘기한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테슬라의 앞으로 로드맵, 계획이죠. 로드맵, 프로덕트 로드맵, 여기다가 제품 로드맵으로 하죠. 프로덕트 로드맵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계획들 달성을 위해 sufficient, 충분히 뭐가 있다? liquidity,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자체는 뭐 숫자보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쵸, 이해가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캐시플로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요. 지금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어닝콜을 보면은 크게 한 5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25년도, 내년도 자기네들 전체 전기차 관련된 성장률을 얼마 정도 잡고 있느냐, 20에서 30% 정도 잡고 있대요.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15%보다도 높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쵸, 이야기죠. 어닝콜에서 나온 거예요. 이 30%는. 그 다음에 FSD 관련돼서는 FSD, Full Self Driving은 2025년도 말까지, end of 2025년까지 extremely likely라고, 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extremely likely FSD가
내년도 말까지는 실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extremely likel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efinitely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extremely likely에서 요거 좀 잘 해석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버캡 관련된 볼륨 생산이죠. 볼륨 프로덕션은 2026년까지 연간 200만 대 될 거다. per year 이렇게 하죠. 200만 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이드 쉐어링, 뭐 우버 같은 거죠. 라이드 쉐어링 관련된 서비스는 뭐 이미 이거는 뭐 얘기 나왔던 거니까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2025년도에 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해요. 지금 그 이름 바뀌었지만 이제 로보 택시 이벤트 이후 영어로 또 쓰죠 뭐. after 로보 택시 이벤트 FSD의 채택 어답션이 엄청나게 늘었다. increased 어떻게? 엄청나게 substantially. 네,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substantially 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닝 콜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런 거예요. 투자자들, 인베스터들, 특히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인베스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쵸? 저가형 모델도 다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뭐 마진 개선되는 거 보여줬고, 물론 그 오토그로스 마진에는 이게 일회성, 그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분기 때 좀 봐야겠지만은, 그것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또 테슬라 주주분들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에요. 왜냐? 첫 번째 어닝은 되게 좋았어.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이 센티멘트가 뭐예요? expectation이 very low였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많이들 걱정하고 있었죠. 마진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 전기차가 일단은 뭐 잘 안 팔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좀 슬로우다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expectation이 굉장히 낮았고, 두 번째는 항상 Q3 테슬라 같은 경우 Q3 실적이 earnings가 year best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Q3 실적이 가장 좋아요. 테슬라가 보통은. 그 다음에 recent 최근 4개 분기 동안 쿼터죠. 4 quarters 동안 어닝 미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실은 이렇게 업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업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닝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했다.
부분이 주가를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올라간 이 수준을 보면은 지금 애프터 아워에서 238.98이거든요. 이게 이 가격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딱 로보택시 한 다음에 로보택시 하기 전 가격 수준이에요. 10월 10날 로보택시 했었거든요. 그때 238.7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로보택시 이벤트 실망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나서 지금 투자자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들을 또 어닝콜에서 딱 전달해 주니까 이게 여기까지 또 회복을 한 거예요. 그걸 만회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최고가 260불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테슬라는 이 모멘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좀 확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올라갈 때는 모멘텀을 타고 또 싹싹싹 올라가는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애프터마켓에서 238.91, 240불 밑에서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정규장에서 내일 정규장이 괜찮게 흘러가면은 테슬라 240불 넘기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좀 이 좋은 어닝을 뒤로 하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약간 성장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그쵸?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레베뉴만 봐도,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대략 연간 한 96빌리언 정도 했거든요. 96빌리언 했는데, 지금 올해는 2024년도에는 대략적으로 한 100빌리언 정도 할 것 같아요. 100빌리언.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플러스 한 4.1%의 성장을 보이는 거예요. 전년 대비. 근데 기억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2021년 2020년부터 2022년인가? 요 사이에 보면은 매년 얼마큼 성장했죠? 플러스 50%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쵸? yearly라 할까요? yearly? 이렇게. 매년 50%씩 확 성장했는데, 이게 갑자기 4%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affordable 모델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짜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대부분은 모델 3에서 약간 슬림화된 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불까지는 힘들고 한 30,000불 전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모델 3가 한 42,000불 정도 하나요? 저 정확히 제가 테슬라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한 40,000불 이상은 되겠죠. 4만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리머 하면은 25,000불까지는 못 갈 것 같고 2만 불 때는 힘들 것 같고 한 3만 불 아니면 2만 불 때 만들기 위해서 29,990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이거죠.
high valuation이죠. high valuation.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쵸.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주가가 못 오르고 그러는 주가는 아니에요. 밸류에이션하고는 좀 달리 움직이는 종목이죠, 테슬라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만 봐도 확실히 높은 거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략 이 4P를 보면은 4P를 보면은 한 92.4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그쵸? 좋은 실적을 내놨던 GM도 보면은 4P가 대략 5.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GM의 5.4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92.4 요것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근데 테슬라는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라는 게 또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도 해봐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기 전에 하이라이트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하이라이트를 좀 뽑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지금 코스트의 efficiency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비용 절감을 나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한 6%씩 좀 절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비용 절감, cost efficiency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에너지 그 제너레이션과 스토리지 이 부분이 올해 2024년 말까지 작년에 2배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올해 2024년까지 10 빌리언의 레베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이거는 그 전년 대비 한 50% 신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테슬라는 에너지 부분이 그래도 많이 살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텍 컴퍼니냐 아니면 카 컴퍼니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을박. 근데 저는 항상 테슬라는 카 컴퍼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 컴퍼니에 준해서 그 기업을 저는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도 이번 실적에서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에서 그게 어느 정도 그쵸? 좀 보였어요. 왜? 주가가 왜 움직였어요? 하나는 마진, 또 하나는 뭐예요? 저가형, affordable R. 다 뭐예요? 마진도 자동차 관련된, 그쵸? 오토 그로스 마진이죠. 오토 그로스 마진.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저렴한 자동차. 오토와 카, 둘 다 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테슬라는 텍 컴퍼니이기보다는 카 컴퍼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